지금은 창조의 시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이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고의 작동 원리는 기존의 것을 정리하는 사고의 작동 원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얕더라도 넓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약 없는 논리적 인과관계보다는 도발적인 점프가 필요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기, 비약 없는 논리적 인과관계 설정하기 등은 그 다음에 고민하면 됩니다. 창조의 시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우리는 브레인스토밍 하자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원래 창의적 사고가 효율과는 거리가 다소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번에서 10번 모두 실패하면 좌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는 바꿔 말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번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잘못된 브레인스토밍의 관행을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창시자인 오스본은 브레인스토밍을 잘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이러한 4가지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산사고와 수렴사고,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발산사고와 수렴사고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을 이해하고 회의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대리님, 기획이라고 하면 저는 엄청 창의적인 일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영기획팀에 와서는 주로 내용 정리 등 문서 작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1년 동안 주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내용 정리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네요. 기획이 창의적인 작업은 맞지만 아직 두 사람에게 창의적인 작업을 할 기회가 오지 않은 것뿐이죠. 언제 기회가 오나요? 두 사람 모두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맡고 싶군요. 하긴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저도 신입 때 그랬었거든요. 자,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기초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는 자료 수집, 정리, 분석하는 일이 주가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 2년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게 돼요. 저도 그랬고요. 마침 급한 일이 끝나서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듯 하니 창의적 사고에 대해 몇 가지 팁을 줄게요. 이따가 회의실에서 보죠. 기획의 꽃은 뭐니 해도 새롭고 가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롭고 가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아무리 자료 정리를 잘하고 문서를 깔끔하게 작성해도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례에서 최사원과 박사원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의적 업무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내려면 먼저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지식은 때로는 선입견 혹은 편견이 되어 창의적 사고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 없이는 해당 분야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사원과 박사원은 입사 후 자료 수집, 정리,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듣고 OX 여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사람은 수렴사고보다는 발산사고를 더 잘한다.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3가지 장벽은 인식의 장벽, 문화의 장벽, 감정의 장벽이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비판 금지, 아이디어 편승, 양해 추구,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것이다. 어떠신가요? 답이 무엇인지 알쏭달쏭하신가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마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알렉스 오스본은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발산사고와 수렴사고 모두를 잘하며 중요한 것은 두 사고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한다라고 말했으며 후대의 창의성학자들은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스본은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문제 해결을 잘하거나 혹은 못하는 주변 동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발산사고와 수렴사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산사고를 잘 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발산사고는 문제의 대안을 창출하는 사고입니다. 다수의 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해야 합니다. 우뇌를 활용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반면 수렴사고는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사고입니다.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하나 혹은 소수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좌뇌를 활용한 논리적 분석적 접근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창의성학자인 에드워드 드 보노는 발산사고를 수평적 사고, 수렴적 사고를 수직적 사고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발산사고는 옅더라도 넓게, 수렴사고는 좁더라도 깊게 사고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명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세 가지 장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인식의 장벽입니다. 선입견, 편견, 지식의 결핍, 지식의 과잉 등으로 어떤 문제를 잘못 알아차리거나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장벽입니다. 사회나 회사 또는 조직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동화하도록 강요하는 압력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장벽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나친 완결주의를 추구하다 보니 넓은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창의적인 사람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창성입니다. 많은 대안들을 생성하는 능력인데요. 동일한 시간을 주고 대안들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창의적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대안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융통성입니다. 많은 상이한 범주의 대안들을 생성하는 능력이며 창의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생각의 폭이 넓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독창성입니다. 신기한 대안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창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독특한 대안을 생성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외에 정교성을 또 하나의 특성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정교성이란 대안의 세부 내용을 더 풍부하고 더 완전하고 또는 더 재미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도출된 대안에다 살을 붙이거나 확대시키는 데 능숙하다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4가지 원칙을 지키면 앞에서 살펴본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3가지 장벽을 뛰어넘고 창의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 금지입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낸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지식의 결핍이나 과잉이 잘못된 판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는 상대방은 감정의 장벽이 생겨 넓은 사고 대신 완결주의를 추구하는 수직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사고의 융통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 편승입니다. 아이디어 평가는 수렴적 사고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가하는 대신 일단 받아들이고 그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넓어집니다. 사고의 융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미숙하며 좋은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보다는 양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창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제일 요건입니다. 네 번째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직된 분위기는 문화의 장벽을 높입니다. 이래서는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프리휠링으로서 아무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는 이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몇몇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놓는데 몇몇은 아이디어를 전혀 내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라운드 로빈 방식을 활용합니다. 아이디어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은 문화의 장벽이나 감정의 장벽이 강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은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림 메소드는 말하는 대신 종이를 돌려가면서 아이디어를 적는 방식입니다. 돌아갈 때마다 아이디어의 목표 개수를 정해놓는다면 독특한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장벽, 문화의 장벽, 감정의 장벽을 벗어나서 유창하게 융통성 있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절차를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참여 및 리더를 선정한 후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사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먼저 브레인스토밍의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전에는 5에서 10분간 자유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볍고 좀 우스운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도출은 5분 브레인스토밍, 2분 휴식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가 지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 주제로 30분 이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뇌는 빨리 지칩니다. 이번 시간 학습은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학습 시작 전에 생각해 보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수렴사고보다는 발산사고를 더 잘한다. 이 답은 X입니다.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발산사고와 수렴사고 모두를 잘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고를 동시에 하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벽은 인식의 장벽, 문화의 장벽, 감정의 장벽이다. 이 답은 O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벽은 바로 인식의 장벽, 문화의 장벽, 감정의 장벽입니다. 인식의 장벽이란 선입견, 편견, 지식의 결핍, 지식의 과잉 등으로 어떤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잘못 알아차려서 아예 아이디어를 내지 않거나 낸다 하여도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의 장벽이란 사회나 회사 또는 조직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압력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장벽이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나친 완결주의를 추구하다 보니 넓은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비판 금지, 아이디어 편승, 양해 추구,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것이다. 이 답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O가 답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판 금지, 아이디어 편승, 양해 추구,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것입니다. 자,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발산사고와 수렴사고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비판 금지, 아이디어 편승, 양해 추구,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사전학습과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